네,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뭐 정치적 우려도 있고 해서 흔들릴 줄 알았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이 또 견조하고요. 투자와 경제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딥사이트 시간인데요. 어려운 관세 그 흐름 속에서도 견조한 쪽이 역시 방산조선입니다. 거기다가 전력기기 쪽이 합세를 하고 있는데요. 한화그룹과 LS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방산조선 전력의 기회들을 오늘 모색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파트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올 들어서 사실 제일 잘 나가는 주가로 보면 하나그룹 아닐까요, 그죠? 네, 뭐 하나 맞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부스터, 뭐 시스템, 오션 엄청 많은데 하나그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얘기를 하면요, 엄청난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논란들 지배구조와 관련돼도 있었는데 여전히 마무리가 안 됐네요. 뭐 10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냈다고도 하고 감독을 해서는 계속 반려하는 분위기고 어떻게 갈까요? 흘러갈까요? 일단 2차 정정 예. 보고서를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요. 네. 금감원이 이제 수리할 것이냐, 추가적인 정정을 예. 요구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뭐 지배구조도 얽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대략 한 11조 원 정도 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유상증자가 일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자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동유럽에서 많은 수주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중동 이런 계약되는 지역들이 넓어지고 있는데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투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규모가 결정되고 실제 그 투자가 필요하냐, 잘 되느냐 이게 관건이지 사실 유중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투자의 필요성이 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를 최근에 80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상향하셨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폴란드에 나가고 있는 K2 그리고 천무 뭐 이런 수출들이 실적을 이제 견인을 하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이제 하나오션이 연결로 반영이 됐는데 하나오션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형이 커지는 부분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 세계 지정학적 상황들이 계속 안 좋은 분위기에서 투자를 늘리면서 해외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계속 성장 가도고 약간의 불확실성은 이 증자 때문에 또는 이제 국내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실적이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의 성장들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방사는 늘 상대적으로 좋고 좋을 걸로 보이는데 주가가 오른 부분을 얼마나 설명하느냐 계속 이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파트장님이 조선도 커버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선은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인데 방산과 조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런 어떤 밸류의 부담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향후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지금 하반기 전망 네. 이제 작성하는 시점에 있는데 네. 큰 숙제예요. 예. 그 주가는 이제 얼만큼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만큼을 반영했나라고 했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해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차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방산이나 조선 기업들이 더 차지할 수 있는 영역들, 조선으로 치면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얻게 되는 반사 이익들, 미국의 LNG나 군함을 통해서 늘어날 매출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고, 방사능 수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냐 이런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상황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의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꼭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더 갈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계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업별로 다르고 다만 방산과 조선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그 부담인 이 관세 쪽에서는 이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하게 이제 관세는 벗어나 있고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반사익도 그렇죠.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적인 수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관세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이 관세 장벽들 뭐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수혜 분위기고 그죠? 네, 예. 뭐 선주나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쉽게 중국에 발주를 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대규모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 효과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압박, 무역 장벽, 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각 국가들 입장에서는 군비를 늘려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간접적으로는 그런 위협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별로 이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했었던 밸류나 이런 실적은 좋고 좋은데 그 밸류나 이런 부담을 어떻게 녹일지는 얘기를 풀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충격들이 정말 이 해결되면서 없던 걸로 쫙 가느냐? 그러면 이 섹터들이 조금 이 부각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관세가 협상이 되더라도 0% 갈 수 있느냐? 여전히 관세 장벽이 있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좀 역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관련된 얘기 또 뒤쪽에 전략적으로 가겠고요. 저희가 이제 한화그룹과 LS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라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산, 조선 이런 쪽의 한화이고요. LS그룹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뭐 전력기기나 전선 뭐 이런 쪽일 거예요. 실적부터 좀 얘기하면 지난번 이 전력기기주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하고 LS일렉트릭이 발표했는데 네. 일단 LS일렉트릭부터 얘기하면 실적이 별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낮추셨네요. 네, 기대치보다는 조금 부진했는데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괴리가 좀 벌어진 상황이고 네. 연초부터 이제 노이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있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투자 우려, AI 수요들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 조정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 괴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쉬어가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조정했고 여전히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1분기 실적의 쉬는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데이터 센터 향 전력기기를 1분기 때 이제 수주를 크게 했는데 미국향 나가는 것들이고요. 이게 2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됩니다. 올해 매출 인식이 다 완료가 되게 되는데 특히 2분기, 3분기에 많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걱정할 상황 아니고 LS렉의 향후 수주나 실적들이 좋아질 걸 감안하면은 지금 보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시고요. 목표 가격을 29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조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국내 전력기기 3사의 평균보다도 LS일렉트릭은 할증을 밸류로 20% 정도 더 주셨더라고요. 네. 그 배경은 뭡니까?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통상 이제 LS일렉트릭은 작은 전력기기, 배전반이나 이제 전력 부품들을 주로 하게 되고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초고압에 해당되는 초고압 변압기나 차단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이 초고압 시장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멀티플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LS일렉트릭이 더 높은 밸류를 받아요. 아주 장기적인 히스토리고요. 이유는 이제 전력이 분산화되기 때문인데 뭐 원전이나 석탄화력 같이 집중화된 발전 시절에는 이 대형 발전 중심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더 멀티플이 높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재생이나 분산형 전력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LS일렉트릭이 멀티플이 더 높을 것 같고 더 수요처가 많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2, 3년 사이에 보면
이 초과압에 대한 투자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기보다는 네. 배전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배전망 같은 전력기기 시장에서 이제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예. 왔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잡습니다. 좋은 포인트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섹터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이 흐름들을 체크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대일렉트릭이랑 LS일렉트릭이랑 두 주가 비교한 것 더 보여주시겠어요? 대장주는 현대일렉트릭 우리가 좀 알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LS일렉트릭이 조금 주가도 보면 최근에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LS일렉트릭 얘기를 꽤 심도 있게 해서 저 괴리는 무엇이며 두 기업 가운데는 어디가 낫느냐 그 질문은 뒤쪽에 있으니까 네. 일단 좀 밀어놓고요. LS그룹주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뭐 여러 성장성과 자회사들의 모멘텀 이런 게 있는데 우려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려 가운데 하나가 그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인데요. 네. LS 머티리얼스는 상장이 됐고요. 그죠? 나머지 몇몇 기업들의 좀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부담이다. 보통은 자회사가 상장하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부담스러운 요인은 왜 그런가요? 네. 일단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그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던 때로 거슬러 와서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네. 우려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에도 여러 회사들을 이제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LS 일렉트릭을 커버하고 있고 뭐 전체 이제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보면 LS 전 이제 KOC 전기 지금 LS 파워 솔루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이제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KOC 전기를 인수를 했던 거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복 상장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가 LS 일렉트릭의 이 영업망을 등에 업고 이제 미국을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투자를 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에 큰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LS 일렉트릭 측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룹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코멘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지금 말씀하신 KOC는 별로 시장에 부담은 안 느끼는 것 같고요. 뉴스 모멘텀을 찾아보면 옛날에 니코동제련 이게 LS M&M이고요. 사실은 LS 전선이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이걸 상장하게 되면 그런 요인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주사 LS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네. 근데 지주사를 커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장의 우려들만 좀 얘기했고요. 최근에 하나 이슈가 그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말 대도시 이런 데서 그 블랙아웃이 나타나면 상당한 충격이 있고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게 전력기기가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럽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뭐 일시적인 그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예. 네, 블랙아웃 상황들을 겪어보면은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원인 규명이 아직 100% 안 되긴 했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중이 거의 4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전력기기 안정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는 수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에 집중된 전 세계 전력기기 투자가 계속 이제 부족해지는 모양을 보이겠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 물량들이 미국의 쏠림이 되게 심했던 상황인데 유럽도 이제 같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보면 뭐 이 우리 K 방산 무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 이런 쪽도 유럽 시장을 상당히 공략하고 열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력기기 쪽은 상당 부분이 미국이다. 그 이유는 유럽이 말씀하신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니까 굳이 사실 드라이브를 좀 걸기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그죠? 그런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제 유로존은 특별히 EU에서나 이런 데서 정책적인 아젠다를 막 설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무거운 예. 측면도 있고요. 또 유럽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로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 업체들도 이제 미국에 많이 판매를 하면서 예.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이 과거 한 3년 정도 커지는 동안에 그 수혜를 다 같이 받았고요. 근데 유럽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투자들이 많이 안 됐던 측면이 네.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재개가 되겠죠. 신재생은 몇 년 사이 계속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전력 변동성을 키우는 뭐 태양광이면 뭐 햇빛 날 때 발전하고 풍력이면 바람 불 때 발전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변동성에 대해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력 장치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 때문에 눌려있던 게 이제는 투자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유럽보다는 기존의 수출처인 미국이나 북미 모멘텀을 현실적으로 보는 게 더 맞긴 하죠. 단기적으로는. 네, 실적에는 많은 부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유럽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그게 각국에서 의사결정, 그다음에 EU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됐고요. 전력기기 쪽 얘기를 이제 쭉 우리가 해왔는데요. HD 현대일렉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충격이 한 번 있었고 오늘 이제 LS 그룹 중심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셨는데 그러면 전력기기 중에서 현대일렉과 LS 일렉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 이건 이제 주가 레벨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네. 예.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률이 절대이익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이익률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고 거기에 이제 2분기, 3분기 보편관세나 상호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2, 3분기 지나더라도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한 13억 불 조금 더 받았는데 이 수주가 작년 대비 한 7%가 감소한 수치라서 수주도 이제 피크아웃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1분기는 정말 미국 관세에 대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수주예요. 연간 38억 불 수주가 계획인데 그중에 13억 불이면 30%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1분기 수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2분기도 비슷한 흐름 이어갈 텐데 2분기 마진율이 좀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도 문제될 거 없이 주가도 YTD로 연초 대비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고 LS렉은 뭐 2분기 실적 올라올 테니까 지금 좋은 흐름들 계속 타고 갈 거다. 그래서 네, 둘 다 괜찮다고 보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LS 일렉트릭이 수혜들을 더 받아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LS 일렉을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아까처럼 그 제품 구조의 어떤 특성들을 얘기하셨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대형으로 알고 있고 약간 그거보다 중형급이 기존의 효성중공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이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더 작은 규모를 한다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신데 정확히는 HD 현대일렉트릭의 효성중공업은 거의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런데 네. 매출이 지금은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크고요. 효성중공업도 계속 이제 증설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상황이고 요 두 개 업체랑 말씀하신 것처럼 LS 일렉트릭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전력기기를 하는데 큰 것도 이제 일부 있긴 한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은 작은 배전 전력기기를 하고 현대일렉트릭의 효성중공업은 큰 걸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기본적인
아무래도 이제 대형 기기에 대한 건 투자의 규모라든지 그죠? 약간은 정책이나 어떤 국가적 차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확산돼 가게 되면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여러 분야에서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 포인트를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네. 한화그룹주, LS그룹주. LS그룹주는 이제 제2의 한화그룹주가 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그러면 이제 조선과 방산 전력에 대한 시각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 굳건했고 조선이 좀 쉬다가 올라왔고요. 전력기기가 지금 다시 가세하는 모양새인데 소위 이 조방전 세 개의 섹터는 하반기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신다면요. 네. 네, 일단 각각의 포인트들을 보면 네. 경기가 지금 불확실하고요. 뭐 금리를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무역 장벽 계속 높아질 것 같고 관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로 봤을 때는 다들 혼란스러운데 그거를 매치해서 보면은 방산은 경기에 영향이 크게 없어요. 네. 방산이 경기를 가지고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고 했을 때 각국이 군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산이 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영향이 있긴 한데 그걸 실적이라든지 수주 같은 걸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크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기계는 약간은 베팅의 영역이에요. 관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이익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100% 확신할 수 없는데 상대적인 주가를 보면 올해 연초 대비 전력기계가 제일 주가가 쉬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기계에 좀 더 단기적인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방산, 조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산업들은 전부 다 시장보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비중보다는 높게 유지를 하는 그 안에서 기회는 전력기계, 방산, 조선 순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 최종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 거죠. 정책과 실적과 그게 또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보면 전력을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그 앞단에 세울 수 있겠다 관심에 이렇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력, 방산조선, 방산조선은 사실 순위 구별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신 느낌은 아니었고 비슷하게 방산조선 같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커버하시면서 리포트 쓰고 자료 쓰신 것 가운데 이 중에서 매수 의견 가지고 계신 쪽을 알려주세요. 그럼 전력은 아까처럼 네. 현대일렉트릭이랑 LS일렉트릭입니까? 거기에 이제 효성중공업까지 세 개 업체 다 이제 매수 관점이고요. 네. 각각의 메리트가 다 있는데 세 개 업체가 다 이제 우열 없이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산은요? 네, 네. 방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네. 한국항공우주 네. 이런 업체들 선호하고요. 네. 우선순위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상증자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 그렇죠. 노이즈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로템이 조금 더 편안한가요? 그런 쪽에서는요? 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쪽도 네. 조선은 HD 현대중공업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군함에 대한 거, LNG에 대한 거, 또 관세에 대한 문제 이렇게 다 봤을 때 대장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생각이에요. 조선 전반을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군함을 가진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은 산업은행이 이제 지분을 블락딜러 이제 매각하기 시작해서 오버행이 있는 부분을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HD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차선호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어떻게 보면 사실 방산이 제일 굳건했고요. 조선이 좀 쉬다 올라왔고, 지금 또 주목받는 게 전력기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 좋은 섹터 가운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어디를 좀 접근해야 되는지가 답이 좀 나옵니다. 하나그룹과 LS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파트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체크할까요? 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수가 움직이려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엊그저께 갑자기 외국인들 하루 순매수 잡힌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블락딜 영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 보니까요. 그죠? 그런 거 말고는 역시나 외국인들은 주춤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수를 좀 제한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는 견조하게 잘 버팁니다.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